직전에 금방 나온 그럼요. 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방안으로 선거 준비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준비해요? 준비하고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네. 하긴 하는 아니,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뭐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18 매역도 가고요. 뭐 이렇게 등등 일정을 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약자 보호, 소수자 보호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가서요. 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메시지. 예전과 다르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이 5.18 민주묘역에 갔다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것은 이제는 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네, 그거 이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예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그게 이제 광주의 과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복합 쇼핑몰로 대표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것이 됐었고 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궤로 갈 겁니다. 뭐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예산을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예산. 네,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야당의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뭐 여당이 하면 그게 뭐 바로 현실이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맞아요. 거 아마 강조하실 것 같고 네. 결국 지역 발전론을 얘기할 겁니다. 지역 발전론. 근데 지금 전남에서 예. 제가 느끼는 민심은요. 네, 니들이 지역 발전 시켜 준다고 해도 싫다라는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네. 뭐 그 정도로 우리를 살려고 하냐, 뭐 포섭하려고 하냐라는 정도의 불쾌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지역 발전 필요하고 원하시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은요. 그 정도까지 반대하는 근본적인 비호감의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지역 발전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꿈 같은 얘기지만 네.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과거에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애쓰셨던 거 잘 알고 있다. 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는 것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네. 아무리 민주화된 세상이지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로서 이런 식의 헌법 권한의 사유화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겠다. 네. 법관에서 재고하시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네. 하면 광주 전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다르네. 네. 기대를 실어봐도 되겠네. 하실 건데 네. 가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네. 김건희 특검이라고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네. 도이치 특검 무슨 뭐 독일 특검 합니까? 우리 무슨 독일에 가가지고 뭐 특검할 겁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좀 안 드셔도 지역은 발전시켜 드릴게요. 무슨 뭐 유권자들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역 순회라는 것은 네.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타 장관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지역을 도시다 보면 네. 본인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된 대통령 지지층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 즉각 반응하고 즉시 바꿔나가겠다. 비판을 경청하겠다. 이런 주장은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예전에 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쓴 사람들부터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연판장 쓴 네. 사람부터. 연판장 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저거잖아요. 예. 권력에 빌붙어서 예.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예. 대세를 추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더 가까이는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날리는 거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부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한 비판의 메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 거의 전원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1검으로서 국민의힘에 와서 상당한 공천 학살을 할 거다. 영남 중진부터 타겟이 될 거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좀 보여지는 어떤 표징 같은 메시지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약간 비대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이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대서 예. 이 공천 학살을 더 예. 정당화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게 될까요? 그런다 한들. 예, 그게 될까요? 그리고 예. 뭐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예. 예.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소위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공천 피해자들, 학살의 피해자 이런 분들을 혹시 그 개혁신당으로 모셔가게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작금의 국회들을 보면서 저도 초선도 아직 못한 사람이지만 네. 초선이라는 것이 과연 늘 좋기만 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지역구의 입지가 탄탄한 중진 의원들이 네. 그나마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네, 예. 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라내야 된다라는 네. 논리만을 가지고 갈 경우에 네.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 구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전반적으로도 아니 다시 점령군처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히 나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떤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그게 네.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에너지로 변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난번 저희 편의점 인터뷰 때 천하람 위원장께서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달? 석 달? 뭐 이렇게 예측도 하시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한동훈 비대위는 명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향해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지지율로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게. 네. 예. 근데 이게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나들 두려워할 겁니다. 네, 실패라는 규정이 있어야 바꾸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있을 예. 텐데 마지막에 가면 저는 이런 논리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예. 최소한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할 사람 아니냐. 아.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냐. 있어요. 있죠.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그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투표율 면에서 베스트 카드다라는 얘기만으로 네.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도대체 몇 석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저희 김철근 사무총장 되셨던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 101석이 목표일 거다. 최소한 탄핵 저지선. 그리고 그 거부권 행사가 못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거다. 그게 101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더 최악인 거는 네. 그 101명에 대한 신뢰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의 이 난리통이 왜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네. 정치인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들로 100명을 채우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